선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그죠?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개표 과정은 아직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저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명백하게 선거 과정은 불법이었던 거죠.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저는 선거 직후부터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위적하는 걸로 봐서 임기 끝난 다음에 각하할 것 같아요.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가서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5월 24일입니다. 열흘 남았나요? 본선거일까지 5월 24일이니까 6월 3일 9일 남았습니다. 어제 2차 토론을 했죠. 3차 토론은 27일 하는데 별 영향 못 미칠 겁니다. 27일 날은. 어제 김문수는 이재명을 잡았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도 못 잡았고 이준석이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쥐새끼 같이 생긴 이재명은 잘 빠져나갔는데 후폭풍이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토론은 지금 이준석이가 주도하고 있어요. 싸가지가 없다. 혐오정치다 그래도 토론은 이준석 같이 하는 겁니다. 한동훈 그놈은 껍데기고. 어제 많은 것이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이때까지 나오는 보도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인터넷 레거시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준석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죠. 그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첫째, 몇 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전력 구성, 그 다음에 이재명의 거짓말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을 김문수 같은 경우가 지금 부정선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정광훈, 우파, 앵벌이를 못 끊어내고 있죠. 윤석열, 김건희 끊어진 거예요. 지가 탈당했으니까. 그럼 우파, 앵벌이 유튜브하고 정광훈부터 끊어내면 돼요. 끊어내겠다. 그러고 나서 이기고 나서 다시 그들이 활동하든지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 하나 못 끊어내는 게 고착하고 하스카된 김문수의 머리입니다. 머리.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 거 보면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어제도 갤럽에서 3자 대결 때 이재명과 김문수가 9% 차이 나요. 오늘 리얼미터 나오는 거 봐도 9% 차이 나요. 거기서 보수가 과표집된 거 맞아요. 보수가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 진보들은 그럼 왜 응답을 안 할까요? 그죠? 선거 9일 남겨놨습니다. 양진영이 다 합해지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놈들은 그게 거짓 뉴스래요.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한 30% 내지 더 과표집된다고 그게 거짓 뉴스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양진영이 다 뭉치고 있기 때문에 왜 진보층이 그것뿐이 응답을 안 할까? 왜 중도층은 100분위에서 30%를 응답할까? 그런 거죠. 일단은 김문수가 이재명한테 신성을 할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준석이가 이재명한테 가는 중도 무당층표를 갖고 와야 돼요. 단일은 안 됩니다. 그래 이준석이가 지금 전략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누가 물었어? 준석이도 묻고 재명이도 물었죠 아마. 그랬더니 누구야 이놈아? 이놈은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 재명이는 동훈이 그놈도 그렇고 재명이가 나 부정선거 주장한 적 없다. 그 국정원 댓글만 말한 거다 그러는데 신문을 읽고 제대로 읽고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고, 하게 일반인들이 그런 정치에 관심을 깊게 안 보죠. 이거 이재명이가 과거부터 부정선거론 한 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정치 고관 신청. 특히 고고TV 같이 시사평론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준석이 확 집어버렸어. 근데 이놈아가 자기는 부정선거 주장한 적이 없어요. 국정원 댓글만 말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언론에서 팩트 체크 들어가고 그다음 이준석이나 이준석 쪽에서 그냥 과거 그 이준석이가 발언한 걸 다 갖고 나옵니다. 김어준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처음 퍼뜨렸고 이 덩신 같은 우파 앵벌이들이 윤석열이가 그걸 물은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게 민주당 애들 먼저 시작했고 좌파 앵벌이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을 갖다가 잠수함이 충돌됐고 미국의 조작설이라고 어제 김문수가 그걸 공격하죠.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과거의 노무현이나 특히 김대중 같으면은 정권을 우리가 한번 줘볼만 해요. 근데 이재명이 이놈이 커가는 과정, 정치적으로 성장한 과정은 SNS, 트윗하고 유튜브 이런 거로 합니다. 커뮤니티에 바탕을 둔 놈이에요. 즉 쉽게 말해 개딸을 바탕으로 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 현실적으로 보여준 놈이 있잖아요. 윤석열. 유튜브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다가 홍범도 같은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치우고 박정훈이 같은 경우도 빨갱이로 몰아치우고 어려 대란 일으키고 그죠? 현실적으로 윤석열이란 놈이 유튜브 앵벌이 우파 참칭 그거 의존하다가 나라 망한 거예요. 이놈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보시면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얘가 보시면 알죠. 그 9일 남았어요. 이놈의 시대가 등극되는 게. 그래서 옆에 쭉 다 붙여놨습니다. 영상도 붙였어요. 맨 처음에. 이재명이가 지금 육성으로 2017년은 그 부정선거다. 투개표. 그게 부정선거다. 개표가 부정을 냈다. 이렇게 말하고 이놈의 말이죠. 자기는 부정선거 주장한 적 없어? 지금 우파 앵벌이 유튜버들 그것들은 희한한 놈들인데 부정선거 주장하는 애들은 그 민주당 애들보다 음모론도 못해요. 팩트체크 들어간다고 내놓는 것이 빳빳한 종이, 형광종이 뭐 이런 걸 내놓고 있는데 그 일부예요. 근데 이놈아들 음모론을 막 퍼뜨리며 그래 음모론을 퍼뜨리는 게 좌파, 이재명, 개딸들, 김어준 이런 양아치들이 퍼뜨리는 거는 그럴듯해요. 소설을 확실하게 했어요. 근데 우파 앵벌이 유튜버와 황교안 뭐 이런 애들, 공병호 이런 애들이 윤석열 애들이 팩트 체크로 공격하는데 그 팩트가 없어져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음모론을 구성하는 게 좌파 유튜브 앵벌이나 이재명 쪽이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옆에 다 붙여놨어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2017년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거. 얘는 그것도 국가기관까지, 국정원까지 개입했다 그랬잖아요. 아유, 거지 같은 새끼. 또 두 번째, 어제 제일 문제가 된 게 알리백하고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 발전이었죠. 그 이재명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알리백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기업이 주도하는 거고, 그죠? 국가적으로는 아직 알리백을 갖다가 유럽이 하다가 지금 멈춤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알리백이 아니고 다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자력이나 화석원료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트럼프 이기에 그거는 환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100%를 합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재명이라는 놈이 계속 풍력, 태양광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 이준석이나 김문수가 그럽니다. 특히 이준석이가 그러죠. 전부 다 중국이다 중국. 잠시만요.
자재도 전부 다 중국산이고, 태양광 자재도 전부 다 중국산이고, 그렇죠. 그거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태양광 셀, 패널 같은 게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95, 99%가. 근데 이놈은 아니래. 그 다음에 풍력 자재들도 다 중국산이에요. 근데 이놈은 아니래. 재명이가. 자기가 토론하기 위해서 조사해 봤더니 95%가 국내산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정치 고관심청이나, 전력, 환경, 이쪽에 그 관계자들이 다 하는 거죠. 터빈 등 핵심 부품은 다 중국산이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중국산 부품을 못 쓰게 해요. 다 칩을 심어가지고 그 자료가 다 중국에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 입찰 가격 같은 경우 보면은 중국산이 싸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건 99%야, 99%. 몇 년 전에 95%였어. 아니, 올해도 95%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얘가 어제 재명이가 참 핵 폐기물 문제를 그러죠. 핵 폐기물 문제 있어요. 근데 그거 풀어야 돼요. 어디다 지느냐고 따지죠, 얘가. 재명이가. 그런데 그거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태양광 같은 경우 셀, 패널, 이런 것들이, 그게 막 수원, 납,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폐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지금 쌓이고 있고, 그 폐기도 안 돼요. 근데, 그 환경학자나 원자력 학자들이 다 말을 해요. 전기학자들이. 원자력이 태양광이나 특히 태양광보다 5배가 싸요. 원가가. 근데 좌파들이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놓으면 핵 폐기물까지 다 따지면 원자력 태양이 싸다 그러는데, 아니, 태양광이 싸다 그러는데, 태양광도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에서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할 거예요? 풍력 같은 경우도 어제 준석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태풍 여왕권입니다. 특히 남해안 같은 거. 근데 풍력을 주로 설치하는 게 저 남해안이에요. 특히 전라도에 태양광 풍력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준석이가 전부 다 중국이 올는데 우리나라 그러면은 알리백이라든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라든가 우리나라 환경 문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되고 그러면은 그걸 이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재명이가 그러죠. 그걸 왜 이념을 갖고 나오냐? 환경 자체가 이념이에요.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놈이 되지도 않은 말을 많이 짓거립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 들어가가지고 원전은 지금 31%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전력 구성에 31% 놔주고 나머지를 다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좁은 땅덩어리에 그 다음에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차가 심하고 동해안은 동해안은 조력, 풍력, 태양광을 할 수도 없고 태백산맥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남해안에만 주로 세워야 돼요. 그럼 남해안에 세우는 데가 어디냐? 전라도라는 거예요. 그럼 전라도, 경상도 지금 이념 싸움을 하고 있죠. 거기서 중국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의 자재, 부품.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70%를 갖다가 재명의 말대로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알리백 유명무실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2020년 대선 때 쟤 누구야? 윤석열이나 알리백 몰랐지. 아니, 준석이가 알리백을 모를 리 있어요? 고고태배 같은 바보도 아는데? 리뉴얼 에너지, 재생에너지 알리백이에요. 재생에너지를 100% 채우지 않은 건데,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그거를 얼마나 세워가지고 도대체, 미래 AI 로봇, 미래는 말이에요, 전력 싸움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쉽게 말해서 남해안에 태풍이 한번 치면 풍력발 우르르 넘어가고, 혹시나 몰라, 지진 같은 게 7, 8만 때려도 풍력 태양광 다 와장창 할 텐데,
근데 원자력은 내진 설계가 7, 8까지 돼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위험하대요, 이놈아는. 그러니까 문재인이란 놈에는 뭐 영화 뭐 후쿠시마 그 쓰나미 영화 하나 보고 18 원전하지 말자 그랬고 이놈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지 몰라. 만화 봤냐?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이놈아가. 신문만 제대로 보고 잡지만 제대로 봐도 이거 위험한데? 우리나라 원료에는 100%를 우리나라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하기 위험한데? 이런 걸 갖다가 얘가 뻔뻔하게 다 거짓말하고 현혹시키고 있죠. 자, 환경론자들은 좌파죠. 그리고 준석이 어제 말 잘하더라고. 노무현 시대 때 천성산을 통과하는 그 고속철도를 그 한 2년 연기됐죠. 1년만. 맨날 문재인이가 비서실장일지 거기 가가지고 사정해서 그 여자 땡중한테. 근데 도롱뇽도 통과하니까 도롱뇽도 더 번식을 하고 환경 파괴도 없고 고속철을 남북으로 뚫어물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고 뭐가 문제예요? 그 이론이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이 풍력 태양광마저 절대 안 됩니다. 풍력 태양광이 지금 나오는 게 뭐죠? 문제가 그걸 전력을 집합을 못해. 집합을 뭐 ESS는 맨날 막 폭파하고 근데 이놈은 ES에도 발전한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 전력을 직접 해가지고 수도권이 지금 2,500만을 살고 수도권의 모든 산업이 지금 집중돼 있고 뭐 남해안 좀 있죠? 그런데 그 송전망이 하나도 안 깔려요. 그럼 이놈의 자식이 제대로 그 대통령이 되려면은 송전망, 송배성망부터 깔아야 돼요. 그거는 말도 안 해, 이 자식이. 무조건 태양광 풍력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이 중국산 부품들하고 중국산 그게 설치되고 우리의 정보를 다 빼가는 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죠. 그걸 갖다가 이념으로 간대, 이념으로. 그러니까 준석이가 너 친중이야? 그건 좀 심하긴 했어요. 너 친중이야? 그러니까 이런 뻑하면 친중이라고 그런다. 너 친중 맞아, 이 자식아. 여기도 쉐쉐, 저기도 쉐쉐.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그런 게 친중이죠. 응?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원전을 불신합니까? 원전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물론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그 인터넷 사업이 독일에서는 그 완고한 성격 때문에 안 하다가 지금 유럽이 망하고 있지만은 전력이에요, 전력. 원료예요, 원료. 전기예요, 전기. 그 유럽이 지금 디벨롭드 컨트리가 다 돼가지고 그냥 현상은 유지할 수 있고 1, 2%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내수로. 지들끼리 EU에서 관세 없이 다 통과되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를 봤잖아요. 가스가 딱 잠궈버리니까 저놈들이 그냥 전기비가 막 몇백 프로 오르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물가 올라서 죽고 그걸 하자는 거예요, 이 자식이. 한국이 말입니다. 태양광 풍력만 다 100% 갖다 맞추거나 70% 갖다 맞추면 완전히 중국의 속국이 돼버려요. 그거는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이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건 국가 전략산이고 국가 안보예요, 안보. 그 준석이나 그 누구야 그 문소 말이 맞아요. 특히 준석이. 이까지 할게요. 저는 이재명을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철학적, 인무적, 역사적, 정치학적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라고. 동훈회하고 같다고. 그 다음에 얕아요. 지식이 얕고 지혜도 없고 깊이도 없고 천박해요.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놈이 9.15에 대통령이 등극이 되니. 준석이가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하고 있냐? 중도 무당층표를 이재명한테 뺏어 와야 돼요. 더 못 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보수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문수가 못 이기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